잠시 후부터 윤석열 대통령 및 영부인 김건희에 대한 코바나 컨텐츠 뇌물성 협찬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 공수처 고발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로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65번째 고발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검찰에 한 30번 정도 했고요. 25번 정도 했고, 그 다음에 공수처에다가 지금 공수처에다가 지금 40번 정도 된 것 같네요. 40번.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올해 나이가 우리나라 나이로 63세인데 그거보다 많이 했습니다. 그 정도로 고발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특정인을 상대로 해서 고발을 동일인을 상대로 65번을 한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저희가 기네스북입니다. 그 정도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고발을 많이 한 것이 저희 사생이 유별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만큼 윤석열 지금은 뭐 대통령이 됐지만 당시에는 검찰총장, 그전에는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고위공직자 범죄의 혐의가 그렇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직권남용, 직무유기, 무수한 이런 공직자 범죄 혐의. 도대체 윤석열 지금 대통령이 됐지만 당시에 검찰총장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한 겁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서 일한 겁니까? 그 자리에서 도대체 뭘 한 겁니까? 그동안 그 자리에서 오로지 자기의 정치적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의 뒤통수나 때리고 자신의 오늘을 있게 해준 문재인 대통령에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또 민주개혁 진영의 대표적인 인사인 조국 장관 그리고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 지금 전방위적인 수사를 뭐 그 전에 했고요. 조국 장관은 가족들이 전부 죄다 수사 대상이 돼서 정경심 교수는 지금도 감옥에 있고 조민양은 그 영민한 학생이 입학이 취소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한 가족을 정말 도륙할 수 있습니까? 그래놓고 자기들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경우 자기 자녀에 대한 논문 표절, 논문 대필, 심지어는 허위 봉사활동, 허위 스펙 쌓기의 끝판왕 같은 이런 상황인데 지금 대한민국은 태평성대입니까? 왜 조국 장관 자녀에 대해서는 그렇게 난리를 치고 70여 곳을 압수수색해놓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딸에 대해서는 언론이고 뭐고 수사기관이고 다들 입 닫고 모른 척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공정이고 이게 상식입니까? 이러니까 대한민국은 내로남불의 끝판왕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암묵적 청탁에 의한 묵시적 청탁에 의한 포괄적 뇌물죄 혐의로 30년을 구형했습니다. 징역 30년을 구형했어요. 이재용이한테서 어떤 특별한 청탁 받은 건 아니지만 서로 이심 전심 주고받았다고 박근혜와 최순실을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 똑같습니다. 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김건희가 운영했던 코바나 컨텐츠에서 2019년에 전시회를 합니다. 근데 그 무렵에 윤석열 그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당시 중앙지검장을 파격적으로 검찰총장에 지명합니다. 그게 바로 6월 17일인데 이 전시회가 개최된 시작될 무렵과 일치합니다. 그런데 웃긴 건 뭐냐면 후원사가 4개밖에 없었어요. 애초에는. 그런데 윤석열 이 검찰총장에 지명된 무렵에 갑자기 후원사들이 16개로 폭증을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 이 후원했던 기업들이 그 당시에 수사를 받는 곳도 있었어요. 예컨대 LG가 그랬고요. GS 칼텍스가 그랬고 우리은행이 그랬습니다.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기업이 왜 윤석열 부인인 김건희가 운영하는 코바나 컨텐츠에서 개최한 전시회에 갑자기 황급히 후원을 했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묵시적 청탁에 의한 포괄적 뇌물죄라는 겁니다. 박근혜도 그걸로 엮어가지고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누가? 윤석열이. 자기는 박근혜와 최순실을 경제공동체라고 해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수십억을 협찬한 것을 그거를 뇌물로 엮어서 징역 30년을 때려 구형하는 그런 일을 자기가 직접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왜 검찰총장에 지명될 무렵에 기업들이 난데없이 처음에는 아무 생각도 없다가 갑자기 윤석열이 검찰총장이 되려고 하니까 화들짝 놀래가지고 김건희가 개최한 그 코바나 컨텐츠에다가 왜 그렇게 후원 협찬을 했을까요, 여러분? 그건 뻔한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수사와 편의해서 수사 재판의 편의를 바라고 김건희가 예뻐서 좋겠습니까? 그 김건희 남편 윤석열이에게 눈도장 찍고 잘 보이기 위해서 한마디로 보험용으로 뇌물을 준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고발받은 지 2년이나 되도록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견디다 못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오늘 다시 고발을 하게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는 지난번에 저희가 재고발했던 옵티머스 수사 모마나 한명숙 전 총리 모해 위증서에서 사건 그리고 판사 사찰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도 공수처가 직접 수사에 나서주기 바랍니다. 윤석열은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재임 기간에 기소할 수 없다는 불소추 특권이 있지만 김건희는 면책 특권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김건희에 대한 수사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공수처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살아있는 권력 수사한다고 말만 말고 이 사건을 오늘 접수하는 대로 곧바로 김건희 회사 코바나 컨텐츠에 대한 폭풍 압수수색 등의 수사를 착수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 및 영부인 김건희에 대한 코바나 컨텐츠 뇌물성 협찬수수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 공수처 고발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은 통상의 절차에 따라서 먼저 기자회견 낭독 이후에 현장에 계신 기자분 중에서 질의응답 있으면 간단한 질의응답하고 없으면 곧바로 민원실로 이동해서 고발장을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 및 영부인 김건희 코바나 컨텐츠 뇌물성 협찬 수수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 공수처 고발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자회견 낭독이 있겠습니다.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농단 수사팀장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을 기소했던 묵시적 청탁에 의한 포괄적 뇌물죄 혐의와 똑같은 혐의인 코바나 컨텐츠 뇌물성 협찬 사건에 대해 살아있는 권력 수사한다 말만 말고 어떠한 성역 없이 오직 국민만 보고 철저히 수사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수사팀장이었던 국정농단 특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에 대해 뇌물 공유자의 명시적인 청탁이 없더라도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면 뇌물죄는 성립한다는 법리로 기소하여 결국 박근혜와 이재용에게 유죄를 받게 만들었고 미르와 K스포츠재단 협찬한 대기업들에 대해서도 개별 사건에 대한 청탁이 없더라도 포괄적인 직무연관성 및 대가성이 인정되면 뇌물죄는 성립한다는 법리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을 기소하여 중형을 받도록 한 장본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검찰총장으로 지명된 2019년 6월 17일 전후로 영부인 김건희가 운영했던 코바나 컨텐츠는 20세기 현대미술의 혁명가들 야수파 걸작전이라는 미술 전시회를 주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시회에는 그 이전의 코바나 컨텐츠에서 주관한 미술 전시회와 비교하여 월등히 많은 기업들이 후원 및 협찬을 하였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근무하면서 2019년 6월 3일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위원회에 의해 마지막 후보자에 추천되었고 유력한 차기 검찰총장으로 다수 언론에 의해 언급되고 있었던 상황에서
다수의 기업으로부터 협찬을 집중적으로 받은 것입니다. 애초에 4개사에 불과했던 협찬사가 전시회가 시작된 시점에는 무려 4배인 16개사로 폭증했으며 협찬사에는 삼성전자, LG, GS칼텍스, 우리은행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다음의 혐의로 피고발인 윤석열과 김건희를 공수처에 고발합니다. 1. 특가법상 뇌물수수의 점, 김영란법 위반의 점, 공직자윤리법 위반의 점. 피고발인 윤석열은 피고발인 김건희가 운영했던 주 코바나 컨텐츠가 주관한 전시회 20세기 현대미술의 평론가들 야수파 걸작전이 시작된 2019년 6월 12일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위원회에 의해 이미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로 추천되어 언론에 의해 차기 검찰총장으로 유력하게 언급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 피고발인 김건희가 운영하는 코바나 컨텐츠가 주관한 이 사건 전시회에 대기업들의 협찬이 피고발인 윤석열이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 중 한 명으로 천거되었던 시점인 2019년 5월 20일부터 4개사에서 피고발인 윤석열이 검찰총장으로 지명받은 2019년 6월 17일 사이에 16개사로 12개사가 갑자기 협찬 계약을 한 정황이 있습니다. 특히 당시 협찬 기업 중에는 일부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 GS칼텍스는 대기오염물질 측정치 조작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고, 당시 LG는 계열사 공장들이 청주지검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았으며 우리은행도 전 은행장이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또한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받고 있던 모 대기업은 협찬 검토에 나섰다가 도중에 철회했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아울러 코바나 컨텐츠의 직원이 사회적 통념상 갑의 위치에 있는 협찬 기업들에게 2019년 7월 8일 개최된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협찬 계약 내용을 국회에 제출하면 위법이라는 내용의 압박 문자를 보내 당시 협찬 계약들의 구체적인 내용이 국회에 제출되는 것을 막으려 한 정황도 피고발인들에 대한 묵시적 청탁에 의한 포괄적 뇌물수수 혐의를 더욱 짙게 하는 이유입니다. 결국 피고발인 윤석열 당시 진행되고 있거나 장래에 발생할 우려가 있는 수사 및 재판에 대한 편의를 바라는 협찬 기업들로부터 배우자인 피고발인 김건희가 운영하는 코바나 컨텐츠가 주관하는 행사를 통해 도합 1억 원이 넘는 뇌물성 협찬을 수수하였으므로 특가법상 뇌물수수의 죄책을 져야 마땅합니다. 이에 위처럼 피고발인들을 고발하오니 법 앞에 평등이라는 헌법 규정이 대통령과 영부인에게는 달리 적용되어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 붕괴시키는 일이 없도록 피고발인 윤석열과 김건희의 혐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해 주기를 사법정의를 바라는 수많은 국민을 대신하여 강력히 촉구한 바입니다. 2022년 7월 4일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 자, 이상으로 기자회견문 낭독을 마치고 현장에 계신 기자분 중에서 질의 있으면 질문 받고, 없으면 곧바로 민원실로 이동해서 고발장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지금 저희가 고위공직자 수사처를 네. 국민들이 만들어 달라고 했고, 계속해서 지금 공수처에 많은 고소고발이 접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수처가 수사가 제대로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맞습니다. 네. 국민들한테 아무런 성과도 보여주지 않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왜 수사가 안 되고 있는지. 제가 최근에 공수처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1인 시위한 지가 좀 됐는데 그 1인 시위하는 피켓에 써있는 문구가 이겁니다. 살아있는 권력 면죄범만 주는 혈세 낭비 밥벌어지 공수처는 필요 없다, 문 닫아라, 이겁니다. 그 정도로 지금 공수처가 생길 때는 많은 촛불 국민들의 기대와 한몸에 받는 그런 아주 기대가 컸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검찰이 수십 년간 벌여온 그 적폐 행태가 뭡니까, 여러분? 검사와 친한 자들, 검사의 친구, 검사의 가족,
검사 편먹는 놈들, 술 먹는 놈들, 이런 놈들은 전부 다 죄다 면죄부 주고 풀어주고, 검찰과 반대편에 있는 검찰개혁을 외치는 조국 장관, 유시민 이사장, 최강욱 의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먼지 하나까지 탈탈탈 털어서 삼족을 멸하듯이 아주 그냥 사회적으로 매장시켜버리지 않습니까? 그러한 패단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공수처입니다. 그런데 공수처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검찰은 윤석열 사단이 장악한 그런 대로 지금 면죄부 주느라 바쁘고 윤석열 빨아대느라고 바쁘다고 그렇다 치더라도 공수처는 달라야 하는 거 아닙니까? 공수처가 검찰에 이중됩니까? 왜 공수처도 똑같이 검찰처럼 맨날 허구한 날 피고발인의 윤석열 이름만 보면 오줌 지리고, 뭐 공수처장 김진웅이 자기 취임사에서는 자기가 취임하면 마치 국민만 바라보고 성역 없이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어떠한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고 말만 하고, 지금 국회 나가서 그렇게 살아있는 권력 수사한다고 말만 하더니 뒤에서는 맨날 피고발인의 윤석열, 피고발인 한동훈, 피고발인 권성동, 피고발인 원희룡 이런 이름만 보면, 살아있는 권력들만 보면 죄다 각하하고 있습니다. 각하라는 말은 수사를 아예 안 한다는 겁니다. 착수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혈세로 월급 받아 처먹고 거기 앉아가지고 수사 안 하면, 수사기관이 수사하라고 만든 게 수사기관이지 수사 안 하라고 만든 게 수사기관입니까? 국민들한테 혈세 받고 그따위 아무것도 안 하는 직무유기 공수처장 창피하지 않습니까? 그럴 거면은 다 나가세요. 그냥 나가서 변호사 하세요. 거기가 나가서 김현장 가서 고연금 받는 게 낫지. 뭐하러 여기서 이러고 있습니까? 욕먹고. 윤석열이 그렇게 무섭습니까? 윤석열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김건희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윤석열과 김건희가 미국 국민입니까?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은 법이 피해갑니까? 총알이 피해갑니까? 아무리 살아있는 권력이라고 치지만 반드시 자신들이 범한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받아야 하고,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불소추 특권, 즉 기소가 안 된다는 거지 고발도 할 수 있고요, 수사도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실제로 재임 기간 5년 동안 극우단체에 의해서 무수하게 고발당했습니다. 수사도 받았고요. 기소만 안 되는 것뿐입니다. 또 김건희는 당연한 얘기지만 대통령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면책 특권의 대상자가 아닙니다. 재임 기간에 대통령의 가족은 수사받고 구속도 당할 수 있습니다. 김현철 당시 김영삼 대통령의 차남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법 앞에 평등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헌법이 말하고 있는 법 앞에 평등이기 때문에 공수처는 이제라도 국민들에게 밥벌어지 소리 듣고 있는데 부끄러움을 느낀다면 이 사건을 접수하자마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코바나 컨텐츠에 대한 폭풍 압수수색, 그리고 검찰은 면죄부 주려고 지금 2년 동안 깔아뭉개고 있는데 공수처는 그따위 짓거리 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네, 대표님,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김건희 씨에 대해서 서면 조사조차도 지금 불응을 하고 있고 아예 거부를 하고 있고, 그것도 저희가 고발했죠. 네, 또 윤석열 장모 최은순에 대해서도 전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대표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는 좋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윤석열만 고발한 게 아니라 김건희에 대해서도 허위 경력 조작 사건 고발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거대로 50일 동안 서면 조사서 안 보내고 있습니다. 당연히 고발인으로서 정말 분개하고 있고요. 이러한 그 살아있는 권력, 소위 말하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눈치 보기를 하고 있는, 면죄부를 주는 거라. 여러분이 한번 고발 당해 보세요. 경찰에서 전화 옵니다. 당장 나오라고. 죄가 있든 없든 나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서면 조사 받아본 적 있습니까? 경찰에 의해서, 검찰에 의해서. 왜 김건희가 뭔데 김건희에 대해서는 이런 특별 대우를 하는 겁니까? 이래서 법 앞에 평등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이래서 대한민국의 법은 권력자나 돈 있는 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리고 유검무죄 이런 이따위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김건희 당장 소환조사 하세요. 그리고 우리 시민단체에서 무수한 고발을 하는데 그거 왜 뭐 해봐야 소용없다라는 식으로 얘기하시는 우리 또 지지자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우리 시민단체가 고발한 거를 해야 될 거를 고발했는데도 안 하는 건 누구의 잘못입니까? 그건 바로 수사기관의 잘못입니다. 수사기관이 직무유기하는 것이지 우리 시민단체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넋 놓고 있어야 됩니까? 우리가 이런 거 그냥 참고 있어야 됩니까? 우리는 우리의 할 바를 하면 됩니다. 우리는 묵묵히